어느 평일, 집. 맛있겠다. 샤브샤브 집에서 먹으니까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네. 맛있겠다. 난 결혼을 잘했나 봐. 남편이 이렇게 저녁에 샤브샤브도 해주고, 그지? 뭘 결혼을 잘해. 나 때문에 고생만 했지. 미안해. 이번 달도 월급이 밀려서 생활비를 못 넣었어. 에이,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너무 매번 미안해하지 마. 그나저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연락 없어? 밀린 월급 보내주시겠대? 아, 아니, 연락 없어. 전화하면 먹통이고. 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어떻게 이렇게 가는 회사마다 월급이나 떼이고 그러는 걸까? 나 한심하지. 무슨 소리야. 난 회사 잘 들어가는 거 실력도 있지만 운도 있다고 생각해. 당신에겐 아직 그 운이 안 따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가 갑자기 성장해서 월급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월급 떼이다가 그만두면. 아, 그때 이직을 괜히 했나 봐. 처음 회사에서 그냥 쭉 다닐걸. 월급 많이 준단 말에 혹해서 가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힘들게 할 일은 없었을 텐데. 에이, 과거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리고 세상 일 모르는 거니까 그 순간순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너무 맘 쓰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다들 요즘은 힘든 시기니까 버티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잖아. 음, 직종을 바꿔봐야 하나. 디자이너로 살아가기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가는 회사마다 어려워지는 것도 그렇고 기술을 배워볼까? 음, 자격증을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 어떤 자격증 생각하는데? 네, 내가 뭐 운동신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 감각은 있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또 어려웠어서 뭐가 좋을까? 음, 전기기사 자격증 같은 거 많이 딴다고 하던데? 에너지 관리사 자격증이라든가? 아무래도 설비나 이런 분야에 필요한 자격증이 끝까진 살아남는다 하더라고. 당신 생각 있으면 그런 거 알아봐. 아, 모르겠다. 다른 일 시작한다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자격증 준비하면 어찌됐든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겠지만 지금 상황이면 또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그만두게 되면 당신한테 학원비까지 타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못할 짓 같고 말이야. 에이,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 시기라 생각해. 아니면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던데 요즘 너튜브 많이 하니까 편집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당신은 디자인도 했으니까 감각도 있잖아. 아, 그것도 무슨 클래스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 것 같던데. 들어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것도 다 돈 드니까 그렇지. 아, 요즘 진짜 너무 막막하다. 결혼해서 1년 동안 생활비 안 갖다 주는 남편이랑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한테 진짜 면목이 없다. 아유, 별소리를 다 한다, 진짜. 당신 진짜 지금 많이 힘들긴 한가 보다. 예전에 자신감 가득하던 도민규 씨 어디 가셨어? 괜찮아. 이제 1년인데 뭐. 앞으로 우리 살 날이 더 길잖아. 분명히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는 곳이 있을 거야. 두 번 연달아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이 의기소침해졌네. 아휴, 갑자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나도 속상하네. 아휴. 몇 개월 뒤. 아유, 큰애, 둘째 고생했다. 그래도 너희 있어서 명절에 든든하네. 아침 먹고 얼른 들어가 봐야지. 어머님이 밑준비 다 해주셔서 금방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일하느라고 일찍 못 와서 죄송해요. 어머님 혼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고생은 뭐. 모자란 아들놈들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 아휴, 아이 둘 다 대학도 다 보내고 했는데 왜 밥벌이를 다 못해? 속상해서 정말. 민태 요즘도 사업한다 그러니? 요즘 뭐 하고 있어? 예? 아니 뭐 요즘 사업 아이템 알아본 게 있는데 지금 사업 운영 자금 관련해서 투자 유치 알아보고 있어요. 뭐? 또? 아니 그냥 취직하지 왜 자꾸 사업을 하려 그래? 아이, 그럼 큰애니 생활비 큰애가 다 벌어서 되니? 뭐 우선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 사람도 약속해서 믿고 기다려 보려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그래도 사업 자금으로 집안 돈 많이 까먹거나 그러지 않고 투자 유치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도 갓에 기우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에휴, 그래도 남자가 결혼해서 생활비를 줘야지, 생활비를. 이제 줄 거예요. 이번 사업 아이템은 확실해. AI 관련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요즘 뜨고 있어서 진짜 대박이에요. 개발에 필요한 자료 취합하는 건데 이게 블루오션이라니까요. 아, 난 모르겠고 취업해. 취업. 회사가 안전해.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최고지, 최고. 그 이번이 마지막이래요, 어머님. 아, 이번엔 진짜 괜찮아요. 확실해. 사업 아이템 알아본 중에 진짜 이렇게 완벽한 거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정부 지원도 많은 사업이라 승산이 있어요. 아, 속상해 정말. 그래, 뭐 민규는 어떠니? 저번에 월급 못 받는 데는 잘 받고 있어? 네? 그게 저희 월급 못 받던 회사는 다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그래도 너희라도 잘 풀려서. 민태는 맨날 사업한다고 설치지. 민규는 결혼하자부터 월급을 못 받아서 생활비도 못 준다 하지. 내가 매일 걱정이었는데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이다. 응? 다행이야. 아니 그게 여보, 다 받았잖아. 그치? 안 그래도 어머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형님네도 또 사업하신다고 하고 우리까지 그런 말씀 굳이 드려서 걱정시켜드리지 않는 게 낫지. 아주버님 또 사업하시는구나. 아유, 형님도 참 속 많이 상하시겠어. 대단하셔. 그래도 혼자 저렇게 애도 키우면서 가정 유지하시고. 아, 아주버님도 얼른 정신 차리셔야 될 텐데. 약 1년 반 뒤. 자, 한우 나왔습니다. 투프라노 살치살, 체크살, 꽃등심 2인분씩 맞으시죠? 네, 주세요. 이야, 진짜 빛깔이 진짜 장난 아니긴 하네. 어머, 진짜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고기 오랜만에 본다. 아,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게다가 툭 뿌리면, 어머, 아, 이게 1인분에 얼마야? 이렇게 비싼 거 놔도 돼? 그럼요. 저 사업 성공해서 이 정도 먹어도 된다니까요. 게다가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소고기 많이 드세요. 어머니 소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는 하지. 근데 너무 비싸니까. 이 사람 이번에 진짜 사업 성공했어요. 최근에 회사로 의뢰도 많이 들어와서 직원 수도 많이 늘렸고 지금 수익이 괜찮다 했어요. 정부 지원금도 많은 편이고요. 어머, 아, 그래? 네. 그동안 못 준 생활비도 주고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저희가 이렇게 가족들 다 둘러앉아서 대답할 수 있는 날 온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 좋게 사는 거니까 많이 많이 드세요. 서방님도 동서도 많이 먹어? 어머, 그럼 내가 많이 먹어야지. 세상에, 아, 그렇게 잘 됐어? 다행이다. 그동안 그렇게 걱정시키더니 뭐라도 하긴 하는구나. 아, 그럼 그렇지. 우리 아들이 그래도 뭐라도 할 줄 알았어. 엄마 맨날 형 보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그러셨으면서. 아니, 그거는 내가, 아, 부모 입장에서 아들 장가 가서 생활비 제대로 못 벌어온 다음엔 얼마나 신경 쓰이겠니? 나도 그런 말 하고 싶었어? 걱정되니까 그러지. 사업이란 게 쉬운 일 아니니까. 성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 이번이 세 번째인데다가 큰애가 혼자 생기 구린 지가 7년 차나 돼가는데 아, 나는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실 수 있죠. 아, 그나저나 정말 잘 됐네요. 아주버님 꾸준히 도전하신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의 실패가 있었으니 성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이 사람이 그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운영에 더 도움이 된 것 같아. 그전에 있던 문제들을 보완한 게 도움이 많이 됐지. 그니까요. 그것들이 다 헛된 건 아니었으니 다행이죠. 응? 누구지? 누구 전화 울리는 것 같은데? 어, 당신 전화 같은데? 당신 휴대폰 울려? 잠깐만. 누구지? 어, 그, 잘못 걸린 것 같아. 스팸이네, 스팸이야. 스팸이라니, 이름 뜨는 것 같던데? 왜 안 받고 끊어? 사업하는 사람이 중요한 전화면 어쩌려고? 당신이 잘못 본 거겠지.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고기나 먹자. 자, 자.
소고기는 살짝만 익혀서 먹어야지. 안 그럼 질겨서 맛없어요. 우리 아들도 많이 먹고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어냐, 많이 먹을게. 다들 먹자꾸나. 약 반년 뒤. 아, 좋겠다. 응? 갑자기 뭐가요? 아, 친구 해외여행 갔다고 사진 올렸더라고요. 지금 베트남 한 달 살기 한다고 갔는데, 아기 데리고 갔는데 매일 아기랑 이것저것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 게 보기 좋아 보여서요. 아, 아기 있는 집들은 종종 그렇게 다니더라. 근데 이 대리님은 아기 계획 없으세요? 결혼하신 지 벌써 3년 돼가지 않아요? 아, 저흰 좀 천천히 가지려고요. 남편이 계속 회사 이직할 때마다 월급도 못 받고 실직하는데 아기를 어떻게 가지겠느냐고요. 그래도 뭐 작년에 취직한 곳에선 꾸준히 월급 받아서 생활비 이제 주기 시작했으니까 슬슬 아기도 준비해야지. 어? 어머, 이 뭐야? 네? 뭐가요? 잠시만요. 저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양치하시고 먼저 들어가세요. 저 통화만 하나 하고 갈게요. 네, 그러세요. 무슨 일이지? 며칠 뒤. 아, 어디 계시는 거지? 동서, 여기야. 형님. 형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뇨?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냥 뭐,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 아, 그건 아니죠. 형님이 아주버님 성공하실 때까지 얼마나 오래 뒷바라지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했는데 이혼이라뇨? 아주버님이 그러시대요? 형님이랑 그만 살자 그러셨어요? 아, 그거 진짜 아니죠. 어떻게 그러세요? 형님한테 그러시는 거 진짜 아니죠. 진짜 아주버님 그렇게 안 보는데 실망이세요. 내가 이혼하자고 했어. 그 이는 붙잡았는데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거야. 네? 아니,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지내시다 이제 아주버님 성공하셔서 그동안 고생하신 거 보상받을 일만 남으셨는데 그이 바람 났었어.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이라니? 그러게. 결혼해서 근 10년이야. 그동안 사업한다고 계속 생활비 안 주고 그러다가 사업 성공하고 생활비도 넉넉히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했는데 아니더라. 바람을 피우더라고. 아니, 무슨 바람. 와, 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같이 살아온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이라뇨. 그러게. 나도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었지. 그 사람이 그랬을 리 없다고. 설마, 설마 휴대폰 숨기고 일한다는 핑계로 늦게 오는 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도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덮어둔다고 능사가 아니란 생각에 사실을 캐기 시작했더니 예상이 맞았더라. 바람, 바람이었더라. 아, 아니 그걸 그냥 이혼해 줬어요? 뭐 참고 살아봐야 내가 참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위자료는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지. 그 인간이 지금은 돈이 좀 많아서 말이야. 위자료도 받았고 여태까지 내가 번 거 다 가져온 것 같아. 그 인간이 갑자기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동안 내가 먹여 살린 거 다 토해내고도 더 줄 수밖에 없더라고. 몇 개월 걸렸어. 아이 양육권부터 해서 이래저래 다툼이 있어서. 아, 그러셔서 저번에 시댁에도 안 오셨구나. 아, 진짜 속상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남편 믿어주고 지지해준 결과가 바람이라니. 아, 형님 진짜 분하지도 않으셨어요? 분했지. 분하지. 그래도 어쩌겠어. 계속 싸워봐야 나만 비참해질 뿐인데. 동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어찌 보면 동서한테 좀 안 좋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동서도 잘 생각해. 네? 뭘요? 사방님 말이야. 그냥 상황 변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
사방님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 없으니까 말이야. 아, 근데 그이가 그럴 일이 있겠어요. 요즘 다니는 회사마다 자꾸 월급 나오지 않아서 소갈이하긴 했는데, 뭐 다른 회사 들어가서 월급 따박따박 나온다고 해서 그이가 뭐 갑자기 엄청 상황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건 그런데 내가 이번에 느낀 건데, 사방님 요즘 연우 아빠랑 연락 자주 하고 자주 만나더라고. 연우 아빠한테 사업 관련된 거 배우고 싶어 해? 네? 사업이요? 응. 가는 회사마다 일은 안 풀리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자니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뭐 알아는 보는데 자격증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기가 그거 취득한다고 취직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 사실 연우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알게 되기 전부터 연락 오기 시작한단 말 들었거든. 내가 그 이후로 연우 아빠 바람 피우는 거 알아서 동서한테 말한다는 게 정신이 없었다. 아니, 저는 금시초문인데? 그이가 그런 걸 알아보고 다녔다고요?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잘 알아봐. 솔직히 그이는 사업에 적극적이었고 시도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 그래서 지지해준 것도 있고 사업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들은 상태였는데 사방님은 사실 사업가 타입은 아니잖아. 그리고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이번 일 있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동서도 너무 서방님 믿지 마. 솔직히 나야 그 인간이 마지막엔 성공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알아? 지금만 반짝일지.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지. 사실 내가 뭐 앞으로 재혼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재혼하더라도 앞으로 난 사업가 만나고 싶지도 않아. 너무 힘들긴 했거든. 그러셨겠어요. 아니 근데 그이 요즘은 회사 잘 다니거든요. 생활비도 뭐 적긴 하지만 한 번씩 주고 남편 나가서 하루 종일 뭐 하는지 감시할 수 있어? 나가서 일하면 일하나 보다. 생활비 갖다 주면 아 그래도 월급은 나오나 보다 하지. 그 시간에 뭐 할지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알려고 하면 그때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거지. 아 하긴 저도 생각해보니 남편이 회사 다닌단 말에 그렇구나 하지. 그런 의심은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럴 이유도 없긴 하겠네요. 그래 나 동서도 나처럼 뭐 이러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둘이 형제잖아. 알게 모르게 비슷한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잘 확인해봐. 사방님도 갑자기 연호 아빠처럼 변할 일 생길지 누가 알겠어. 어, 알겠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사람이 사업? 아니 무슨 뜬금없이 사업이야? 자기가 여태까지 사업에 뭐 어떤 글 해본 게 있다고? 그날 밤. 여보 왔어? 만난다는 친구는 잘 만나고 왔어? 집에 있었어? 아, 저기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응? 갑자기 왜? 아니, 당신 요즘 사업 관심 있어?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업이라니? 내가 무슨... 다른 데로 말해. 오늘 형님 만나 뵙고 오는 길이야. 형님네 이혼하셨더라? 당신 알고 있었어? 어? 형, 형, 이혼? 어, 어, 음, 알고 있지. 그럼 형님 말씀이 맞겠네. 당신 사업에 눈 돌리고 있다는 거? 아, 들어봐. 형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나처럼 디자인하거나 이런 감각 있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파악도 빠르고 그래서 지금 형이 하는 사업 같은 거에 진짜 좋은 조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 좀 형님 얘기 들으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니 사업이 아무나 하는 거야? 아주버님이 몇 년 전부터 사업하신다고 이런저런 사업 아이템도 많이 손대보셨고 투자 유치도 받아보신 분이잖아. 근데 당신은 안 돼. 그런 생각 하지 마.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안 돼. 들어봐. 보니까 AI 산업이 진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라니까? 뭐 그러면은 사업 아이템도 무궁무진하고 난 디자인도 했으니까 실무에도 확실히 빠른 판단이 된다고. 여보, 무슨 소리야. 사업이라는 게 쉬워? 아주버님이야 그래. 어디서 뭐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하던데
당신은? 사업은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사업 자금 어디서 될 건데? 당신이 낼 거야? 당신 그런 돈 있어? 아, 뭐 나도 유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집담보라도. 뭐 집담보 미쳤어? 아, 절대 안 돼. 나 반대야. 우리 지금 몇 년째 아기도 미뤘어. 이제 좀 회사 다니면서 월급도 좀 받고 그러는가 싶었더니 이제 뭐? 사업? 나도 알아. 당신한테 내가 실망 많이 준 거. 그치만 이번에 그거다 만회할 수. 만회? 누가 그렇게 하랬어? 실망? 아니,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을 수 있다고 난 이해해줬었는데 내가 무슨 실망을. 힘들었다는 건 사실이야. 그렇다고 실망하진 않았어. 당신에게 지금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분명히 그 기회를 잘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사업? 당신 형이 잘 되니까 그거 욕심 생긴 거잖아. 당신이 사업하고 싶은 적이 있었어? 아니잖아. 그 기회가 지금이라고 지금. 병에 영향이 없었다고 적었진 않아. 그치만 나 충분히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거야. 사람 한심하게 몰아세우지 마. 어이구, 당신이 무슨 충분한 고민이 있었다고? 뭐 할 건데? 사업은 뭘 할 거고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어? 그 AI 관련된 사업을 할 거고 그 형이 투자 유치 받은 곳에서. 그 말은 그거잖아. 아주버님 따라서 똑같이 사업할 거고 아주버님처럼 성공하겠다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같은 아이템이더라도 사람이 다 사업에 성공하리란 보장이 있어? 그리고 내 말 맞잖아. 당신 사업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아주머니 잘 되는 거 보고 지금 이렇게 사업하겠다는 거잖아. 회사는 다니고 있어. 당신 나한테 갖다 준 돈 뭐야? 요즘 간간히 준 생활비 뭐냐고. 어이, 그만뒀어. 뭐? 그만뒀다고. 지금까지 생활비 준 건 무슨 돈을 줬어? 아, 직장 다닐 때 직장인 대출 받았어. 형이 사업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그래도 자기 자본이 아예 없으면 힘들다 해서 그거 마련할 거면서 거기서 조금씩 준 거지. 그래고? 아, 그럼 그만둔 지도 좀 됐단 거네? 아, 사업 한다고 하잖아. 형님 봐. 영수가 그렇게 몇 년 지지해주니까 성공했잖아. 나도 그럴 수 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응원해줘. 이혼해. 뭐? 이혼? 아니, 당신 남편이 사업 좀 하겠다 했다고 바로 이혼을 꺼내? 이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문제야? 당신 맘대로 정한 이 모든 일들이 문제일 거란 생각은 안 들어? 집담보, 회사 다닐 때 직장인 대출, 지금 이렇게 일을 버려놓고 나더러 그걸 같이 감당하자고? 싫어, 그만둬. 다시 취직해. 뭐? 아, 당신 지금 명령이야? 아, 됐다 그래. 이혼해. 라고? 당신 미쳤어? 왜? 넌 이혼 말하고 난 말 못하냐? 취직하라고. 명령이야. 그래, 당신 결혼해서 초반에 나 월급 못 받아오는 동안 당신이 벌어서 먹여 살렸다고 그런 소리 당당히 하는 모양인데 당신이 나 다 먹여 살렸다고 착각하지 마. 나도 그동안 회사도 다녔고 우리 결혼하면서 반반했던 거 기억하지? 참나, 안 그래도 사업적인 고민이었는데 이혼? 당신 입으로 먼저 꺼냈으니까 어디 해봐. 어, 그래. 하자. 이혼해. 형님 말이 맞았네. 사람 갑자기 변하는 거 한순간이라더니 당신도 당신 형이랑 똑같아. 이혼해서 그 돈으로 사업하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 그래, 그럴 거야. 그럴 거라고. 저 인간이. 몇 주 후. 변기 왔습니다. 이지혜 씨 계십니까? 네, 제가 이지혜인데요. 여기 등기입니다. 사인해 주시겠어요? 네. 어,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 어? 뭐, 재산분할. 미친놈. 지가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응? 등기 먹은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 인간이 재산분할을 이런 식으로 요구를, 뭐, 반반? 미친 거지. 제정신이야? 지가 반 가져갈 게 있다고 생각해. 웃기서 하는 소린가 했더니 진심이라고? 그래, 그럼 나도 진심으로 응해줘야지. 결혼해서 가는 곳마다 회사 어렵다 해서 내가 많이 배려해줬더니
연애를 원수로 갚아? 며칠 뒤. 야, 근데 진짜 이혼까지 하려고? 사업하겠다고 이혼하는 건 좀 무모한 짓 같은데. 아, 몰라. 나 마음 먹었어. 그리고 이혼 얘기까지 하는 거 그거 진짜 정 제대로 떨어졌으니까 말리지 마라. 아휴, 난 모르겠다. 나 이혼한 거 엄마 모르시는데 너까지 이혼하면 엄마 뒤로 넘어가셔. 몰라. 형 보니까 알겠어. 인생 진짜 한 방일 수 있단 거. 나 이 기회에 진짜 제대로 성공해서 형처럼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고 싶다고. 보니까 뭐 사업도 별거, 아니 뭐 형이 대단하지 않단 건 아니고. 야, 그 사업 만만히 볼 거 아니다. 내가 너 도와준다 했고 너가 뭐 물어보는 건 다 알려주겠지만 사업이란 게 운도 따라야 되고 그런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아, 당연하지. 내가 지혜코 납작하게 해서 성공하고 보란 듯이 다시 재결합하자고 할 거야. 형은 바람 피워서 이혼했지만 난 사업한다고 한 거니까 성공하면 다시 재결합 가능하지 않겠어? 야, 회사에서 쉿, 입 조심해라 진짜.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어? 어머니신데? 여보세요? 야, 너 뭐 하고 있어? 야, 너 이혼해? 왜? 아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로 이혼소장 왔어. 지혜가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이게 뭐야? 뭐라고요? 집으로요? 그래, 너 이게 뭐야? 너 결혼해서 생활비 몇 번 안 준 게 사실이야. 아니, 저번에 물어보니까 생활비 준다며. 월급 밀린 거 다 받았다며.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지혜랑 좀 싸웠는데. 야, 얘 보니까 뭐 너가 생활비도 안 주고 가정에 서울하고 형 따라 사업. 야, 너도 사업한다고? 미쳤냐? 아이, 민태야 몇 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대지만 너도 같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게 뭔 소리래. 사업은 아무나 하니. 네? 아니, 엄마도 진짜 너무하시네. 아무나 하냐뇨. 제가 아무나예요? 맞아요. 저 사업하려고 했더니 뭐 이혼하자고 하던데 엄마도 저 무시하시는 거죠? 너 같은 게 무슨 사업이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아니 내가 언제 얘가 왜 이래 갑자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말 들어. 회사 다니면서 착실히 살면서 결혼 생활 유지나 해야지. 이건 뭐 민재처럼 너가 사업 계속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맘을 먹어서 사업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엄마 하라고 하겠냐? 뭐 할 건데? 무슨 사업? 경이한 사업. 나도 그거 할 거라고. 왜 나는 그냥 안 될 거라고만 해. 내가 들어가는 회사마다 월급 못 받고 회사도 망하고 그런 데만 골라 들어갔더니 사람 무시하는 거지. 그지? 아니 누가 넌 무시한다 그래. 얘가 왜 이래. 야, 너 잔말 말고 들어봐. 와서 얘기해.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형도 이혼했는데 나 왜 이혼하면 안 되는데? 형은 사업 성공했으니까 이혼해도 괜찮아. 그래요. 뭐라고? 아니 민태 이혼했어? 이혼이라고? 아니 민태는 왜? 몰라. 나중에 얘기해요. 미친놈아, 내 얘긴 왜 해? 엄마라며. 어쩔 거야. 형도 어쨌든 뭐 말은 해야 될 거냐. 언제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고 봐. 내가 성공해서 다들 보란듯이 살아볼 테니까. 엄마도 나 무시하는 게 분명해. 형은 됐는데 나도 안 된다고? 왜? 왜 난 안 됐는데 왜? 야, 나 어디 가? 변호사 사무실 갈 거야. 재산분할 제대로 해서 사업자금 확보해서 내가 성공한다. 씨. 야, 야, 야. 아우, 저 갑자기 눈이 돌았네, 돌았어. 잠시 후. 우선 예약 없이 오셔서 상담 봐드리긴 하겠는데, 이게 지금 들은 얘기 종합해 봤을 때, 저기 결혼자금 각각 8천씩 1억 6천에 집 대출이 있으신데 그것도 아내분이 전부 다 갖고 계셨고, 3년간 생활비는 1년 정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집안일 기여도는 아내분이 많으시네요. 아니, 그래도 제가 그거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저도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 상황을 아내분이 다 맞춰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그렇지만, 고작 사업하겠다는 말 한 번 듣더니 이혼을 말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저 주고 싶었지만 못 준 거거든요. 소장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재산 기여도는 인정이 되실 수 있지만 그것도 확실히 비율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그래도 재산 분할할 때 일부는 승소할 수 있는 거죠? 반은 가져올 수 있나요? 반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도 3분의 1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1년간의 기여도가 있으니까요. 3분의 1이요? 아니, 3분의 1이면 1억 6천 중에 5천 얼만가? 아니지. 그동안 대출 갚았을 거 아니야. 그럼 1억 8천, 9천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6천. 그래! 적어도 내가 드린 결혼자금 대부분은 회수 될 거야. 그 정도면 초기 자금으로 잡아서 사업 시작하고 투자 유치 받는다면 그래 괜찮을 거야. 아니지 3분의 1이 뭐야 더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분할 받은 재산은 있긴 한 거죠? 예? 아니 뭐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상담만 해드리는 거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00%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 저 여기랑 계약할게요. 변호사 계약하겠습니다. 예? 저희야 뭐 수임하면 당연히 좋은데 이게 어떠한 변호든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당연하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겨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재산분할 이겨만 주시면 사업 시작해서 성공하고 다시 아내랑 화해해서 재결합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자금만큼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돈 보니까 몇 천 안 들었으니까 그래요 6천. 그 정도만 확보돼도 진행될 수 있겠더라고요. 나머지는 투자받은 매니까요. 그러면 계약서 작성하시고 착수금 넣어주시고 이후로 변호 후 성공 수임으로 해서 이행소송 진행하도록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 말 들으니 든든하네요. 우선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주 뒤. 네. 저기 선생님. 지금 의뢰하신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100% 집니다. 에? 분명히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이긴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죠. 분명히 이긴다고가 아니라 일부 승소, 원하시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게 많이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2년간 생활비 대출 받으셨잖아요. 네? 직장인 대출 받으셨잖아요. 그걸로 지금 생활비 충당하신 거고 그동안 받은 월급은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셨고 그 이외에 가정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전부 아내분이 내신 것 같던데요. 어, 아니 그거는 제가 가져와서 갚으면 됐잖아요. 그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라서 가정법원에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를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한다고 돼 있는데 보시면 협력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정서적 지원 등의 형태가 모두 포함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녀는 없으시니 해당 없다지만 나머지 부분은 기여도가 전혀 없으세요. 네? 그게 무슨... 보시면 아내분이 제시하신 증거물에 의하면 남편분 여태까지 생활비 안 주면서 월급 밀리고 할 때마다 아내분이 오히려 위로하고 보듬어주면서 정서적인 지원해 주셨고 가사노동도 보면 아내가 많이 기여한 게 보입니다. 여기 통 내용에 보면 우리 남편 마음고생했으니까 오늘은 푹 쉬어라든가 내가 가사할게 라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활하신 게 분명한데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요. 아니 그런 사소한 게 무슨... 사소하다뇨. 이게 결혼 생활의 대부분인데요. 결혼 생활 유지함에 있어서 도민규 씨가 기여한 바가 적은데 이렇게 재산 분할까지 요구하시는 거 어찌 보면 법원에서 괘씸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냥 화해하고 사시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상황에서 6천은 고사하고 한 푼도 못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서의 원인도 도민규 씨에게 원인 제공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내분이 위자료 명목으로 더 재산 분할 요구한다면 한 푼도 못 가져가실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한 푼도요? 네. 사실 금전적으로 혼수 같은 건 감가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으로 통틀어서 가져오겠다는 건 사실 한쪽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아내분이 받아들여 주실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그래도 아예 뭐 안 준 건 아닌데 너무 미미합니다. 게다가 대출 이게 커요. 상의 없이 가정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하신 거 명백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그게 저 그 아내가 혼자 생활비 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우선 당장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세요. 재산의 방법은 비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혼하시면 진짜 손해예요.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 반복하시죠. 아니 그게 그럼 제 사업은
재산분할에 땡전한 푼 못 받아오는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시려고요? 못하시죠? 아무튼 이대로 진행하시면 무조건 집니다. 그건 장담 드려요. 예? 진다고요? 예. 가져와도 5천원커녕 그의 반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다세요. 이런 아내분이 어디 있겠어요. 결정하시고 전화 주세요. 예? 변호사님, 변호사님! 아이씨,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왜?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데? 아니, 변호사가 이거 이대로 소송하면 진다고, 지면 재산분할 한 푼도 없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 뭐? 아니, 너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재산분할이 하나도 없어? 무슨, 너 설마 생활비 한 푼도 안 줬냐? 아니, 그게 주긴 줬는데, 나중에 그 대출 받은 게 문제라 그런. 뭐? 야, 대출을 받았다고? 아니, 언제? 회사 다닐 때, 한 7개월 전인가. 야,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랬으면 나도 이혼 말렸지. 야, 빨리 재수 씨한테 가서 싹싹 빌어. 야, 이 멍청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사업 같은 소리 하네. 정신 차리고 가서 빌어. 어? 아니,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안 하지. 아직 안 늦었을 수도 있어. 가서 빌어. 빌라고. 알았다고. 다들 왜 이래? 이게 진짜 그렇게 큰 문제야? 몇 시간 뒤. 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꽃 들고 찾아오면 뭐 어쩌라고. 아, 여보, 그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용서해줘. 용서. 소장까지 보내놓고 무슨 용서? 이혼하고 싶다며? 재산분할한 돈으로 사업할 거라더니 왜? 사업해. 형 사업 성공하니까 갑자기 사업하겠다고 그렇게 설쳐대더니 갑자기 왜 꼬리를 싹 내렸어? 미안해.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왜? 받아갈 재산분할 없으니까 이혼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쩌지? 나 이제 진짜 이혼할 건데? 여보, 우리 좋았잖아. 내가 그 사업 얘기 다시 생각해볼게. 당신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잖아. 그니까, 아니, 나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회사 옮겨다니면서 힘들었을 때도 당신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 아니, 그럼 한 번만 용서해줘도 되잖아. 나도 힘들었어. 자꾸만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생기고, 월급은 떼이고, 가는 곳마다 회사는 망하지. 겨우 들어간 곳에서도 월급은 쥐꼬리였으니까.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내가 부족해서인가?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내 능력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 누가 그런 거 원했어? 당신 혼자 자격지심에 그런 거잖아. 그래, 당신 능력이 부족했을 수 있지. 그렇다고 누가 당신 비난했어? 나 당신한테 자격증 딸 시간도 줄 수 있었고, 이직을 한다면 그 시간만큼 충분히 버텨줄 생각도 있었지만, 당신이 혼자 조바심에 그런 행동들 하다 결국에 사업에 눈 돌린 거 아니야. 가장 쉽고 빨라 보이는 길을 선택했고, 내가 못하게 하려고 꺼내든 이혼이란 카드를 당신도 같이 꺼내들었잖아. 여보, 나 진짜 미안해. 잘못했다니까? 어! 너가 나랑 살면서 한 번이라도 꽃이라도 사들고 와서 그동안 고생했다.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시점에 꽃을 사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더 열받게 하네.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사라지라고! 여보.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그만 때려. 이혼하지 말자. 제발 부탁이야. 닥치고 이혼이나 해. 너랑 이제 못 살아. 안 산다고! 약 1년 뒤. 아휴, 아유야, 너희 둘 다 뭐하냐? 회사 안 가? 에? 아니, 아니, 너 왜? 회사 잘 된다며? 나 며칠 때 회사도 안 가고 왜 이러고 있어? 그게 좀, 쉬려고요. 나도 재충전이 필요하지. 대표가 며칠씩 쉬는 게 말이 돼? 아니, 또 뭔데? 저놈이 취직한다는 거 맨날 저렇게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고, 넌 또 왜 이러고 있냐고? 경호회사 부도나기 직전이래요. 회사 직원들 월급도 밀렸어요. 마야, 부도. 야, 누가 그거 말하려고 있어? 입 안 다물래? 야, 아니 왜? 어쩌다가? 그게 AI 사업이 너무 빠르게 발전해서 일감이 많이 줄었어요.
일이 적어지다 보니까 직원은 있는데 일은 없고 월급 주기가 힘들어져서. 어마마마. 아니 어떻게 사업 성공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져. 아니 너희 사업 성공했잖아. 그 돈은 어쨌고. 한창 번 건 재산분할로 연호 엄마 떼줬죠. 예. 아유 내가 못 살아. 자식놈들 다 대학도 보내. 결혼돼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나란히 이혼해서 들어와서는 하나는 실업자에 하나 사업망에서 저렇게 집구석에 서 있고. 너희들 다 이혼을 왜 했어? 그러니까 이혼해. 난 바람은 아니었다고요. 너 조용히 안 하냐? 엄마,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좀만 시간을. 나 이제 몰라. 둘 다 나가. 나가라고! 이혼 후 가끔 전현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형님은 아이가 있어서 전시숙님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진 못해서 소식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들 둘 다 집에서 팽팽 놀면서 지내니 전 시어머니는 죽을 맛이라 하시고 이숙도 사업이 반짝 성공했다가 어려워져서 지금은 사람들 피해 도망다니고 숨어 산다 하더라고요. 이숙이 성공이 어떻게 두 집의 이혼으로 이어졌는지 참 안타깝지만 어찌 보면 두 형제의 본성을 알게 해준 계기가 돼서 형님과 제겐 잘된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전 남편은 결혼 전엔 회사도 탄탄했는데 한번 이직을 잘못한 이후로 쭉 일이 좀 안 풀린 케이스라 전 충분히 다시 좋은 거 취직할 거라 믿었는데 그 시기를 못 견딘 건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였겠죠. 이혼은 거의 그 사람은 빈털터리로 쫓겨나다시피 진행이 됐고 이혼 후 큰맘 먹고 혼자 베트남 한 달 살이도 하고 돌아오면서 많이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한 일 가득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